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육개장입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육개장의 재료인데요, 육수와 고기, 파, 당면, 양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맛은요,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를 육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곽성익 대표는요, 육개장을 가지고 전통도 살리고요, 또 사업도 잘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액을 100억 원 정도 할 정도로 탄탄한 회사로 키웠습니다. 곽성익 대표는요, 1984년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일녀 중에서 장남이었는데요, 물론 위로 허약한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도리코 대리점을 운영했으니까 나름대로는 넉넉한 가정 형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곽성익 대표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나무토막 같은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렇게 뇌종양을 판정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가세는 기울어지고요, 또 그 가세는 결국 단칸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어머니는 또 병간을 위해서 계속 병원에 나가야 됐으니까요. 어린 남매는 어머니 얼굴도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볼 수 있다면 어머니가 새벽에 잠깐 들어와서 아버지 오시며 먹을 거며 챙겨갈 때 그때 잠깐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단칸방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밥도 못 먹고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기회는 그렇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기회는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내 거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 내가 열과 정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다면 그것은 나의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왔는데도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면 그건 나의 기회가 아닙니다. 실제 곽성익 대표는 누나를 위해서 밥을 먹지도 못한 누나가 단칸 새방 앞에서 앉아 있을 때 누나를 위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어린 나이에 큰 요리를 했겠어요? 운동이 끝난 후였으니까요. 하더라도 계란 후라이 정도가 다였죠.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맨날 계란 후라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도 시도해보고요, 된장찌개도 시도해보고. 그런데 누나의 반응도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시 나는 거예요. 요리책을 봐가면서 요리 연구까지 해가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양한 요리를 말입니다. 운전병으로 군대를 입대를 했을 때 또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받아서 병원을 득달같이 달려갔죠. 아버지가 생사 기로에 있다는데. 내 마음속의 아버지, 내 머릿속의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버지는 또 손짓을 하며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일이 우선이다는 거죠. 나는 죽지 않는다. 네 일이 우선이고 네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죠. 물론 돌아왔습니다마는 일주일 만에 천붕지통을 맞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걸 생각해서 마음속에 죽음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도 아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니까요. 마음의 아버지고 머릿속의 아버지고 현실의 아버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건강하신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하고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천문지통이 안 올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시련에 이어서 곧이어 누나까지 백혈병 판정을 받는 거예요. 정말 무너질만 하죠. 아무 생각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고 마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백혈병 판정을 받으면서 스스로 가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군생활이 아까울 정도로요. 근데 정말 기회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군생활 하면서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곽성익 대표에게 취사 병장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격투기를 좀 가르쳐 주면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주겠다. 그때 곽성익 대표는 그 취사 병장이 특급 호텔 주방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요리를 전수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곽성익 대표에게 취사병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취사병 생활은요, 정말 고달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대 전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급 취사병은 각자 자기 메뉴를 제조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메뉴를 만드는 거죠. 그때 곽성익 대표가 담당했던 것은 육개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육개장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주방을 보는 거죠. 쭉 둘러봤더니 저 한쪽 끝에서 사골 육수가 이렇게 끓고 있는 거예요. 사골 육수? 육개장? 이건 기본으로 뭐 통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거기에다가 육개장 하면 늘 고사리나 토라는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얼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넣는 것도 안 빠지고요. 그렇게 육개장에다가요, 아주 청양고춧가루에다가 거기에 고사리와 토란을 집어넣어서 나름대로는 전통 방식 그대로 육개장을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장성급 배식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갈치조림도 있었고요, 불고기도 있었고, 나물도 있었고, 그리고 육개장도 있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각자 자기 메뉴를 이제 만들어서 내놨으니까. 취사방 주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한 장성의 행동이 좀 특이했습니다. 맛을 이렇게 보더니 따끔 옆에 있는 한 그릇의 밥을 그냥 그대로 말더니 툭 말더니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맛있게. 순식간에 끝내고 나서는 이 육개장 만든 취사병이 누구냐고 부르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이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잘 먹었다. 와, 순간 충격이요, 충격. 그럴 수는 없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한 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요. 그렇게 군대 생활은요,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즐기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호주 유학을 결심을 합니다. 호주에서 잘한다는 큰 한인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저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인은 단칼에 거절하죠. 그런데 곽성익 대표는 역시 CEO 자질이 있던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칼질을 한번 해볼 테니까 칼질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도 재미있잖아요. 뭔가 새롭게 또 제안하는 맛도 있고,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그리고 도마에다 놓더니 칼을 잡는 순간 순식간에 닿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모습을 본 그 사장은요, 허락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워낙 칼질을 잘하니까. 그때부터 호주 한인식당에서 주방일을 시작합니다. 육개장을 개발해보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장 입장에서 노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야말로 호주판 곽성익식 육개장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육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수한 사골 육수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파를 덤성덤성 썰어 넣어서 거기에 당면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시식회를 연 거죠. 이미 나는 군대 취사병 시절에 육개장의 맛을 보여줬거든요. 당연히 맛있다 연발이죠. 맛있다 연발 시작되니까 이제 본인이 만든 육개장은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요? 주방으로 올라갑니다. 주방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이 맛에 감탄을 연발합니다. 당연히 그 감탄은 인기로 바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때서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육개장집을 하지 않을래? 하고 통업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정말 큰 기회인데 이것도. 근데 이 큰 기회를 가로막는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골수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곽성익 사장에게는요, 누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었고요. 결국 곽성익 대표는 동업을 포기를 하고 귀국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골수이식을 합니다. 다행히 누나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료가, 아니 곽성익 대표는 뭐 늘 말을 할 때 육개장을 말했는데 왜 육개장 사업을 안 해보냐. 군대에서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호주에서도 육개장은 인기 있는 품목이었지 않느냐. 왜 육개장은 안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생각해 봤더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육개장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행이 났습니다. 육개장 맛이 그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을 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재현도 해보고요. 본인 스스로 절대 미각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잖아요. 잠시 까먹고 있었지만 본인의 혀끝은 모든 음식 재료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국 유랑을 하면서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맛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24시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중한 것이 군대에 봤던 이 사골 육수였습니다. 사골 육수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차별화된 맛을 내야 되니까요. 도전은요, 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성공의 틀은 만들어지고
그 틀은 성과를 냅니다. 실제로 곽성익 대표도 육개장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착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행착오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행착오가 잦으면 잦을수록 이제 성공에 점점 다가가는 거죠. 감칠맛을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곽성익 대표는 감칠맛을 찾아냈습니다. 그 시행착오 끝에 말입니다. 그 다음은 다대기였습니다. 뭔가 다대기도 육개장에서는 아주 핵심 재료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다대기가 차별화되어 있어야지 육개장이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 많이 고민합니다. 이 다대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떤 때보다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때 어머니 저녁 밥상에 동치미 국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원하고 시큼하면서도 뭔가 다른 맛을 내잖아요. 게다가 유산균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 바로 저거다. 내가 만들 다대기는 유산균이 가득 들어간 그런 다대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되게 많은 실패가 있었죠. 실제로 6개월 동안 다대기를 1000개 정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가는 다대기를 1000개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1000개를 정말 다 이렇게 식당에다 깔아놓고요. 육개장도 1000그릇 준비합니다. 그리고 천인이 식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맛있는 다대기 40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그러면서 가장 맛있는 육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1000명이 결정한 거예요. 1000명이. 마치 진하고도 매콤하면서도 맛있는 육수, 거기에 다대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육개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가 같이 하면 성공을 더 앞당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식당을 하려면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메뉴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상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 모래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상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도 있고요, 주거 상권도 있고요, 또 이 둘을 합친 복합 상권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홍대 앞이나 연대 앞이나 혹은 대학로나처럼 이렇게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곽성익 대표는 복합 상권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권리금도 싸고 보증금도 싼 곳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찾은 곳이 안산의 30평 규모의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처음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결정한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왜? 여성은 음식을 찍어요. 그리고 올려요, 어딘가에. 인터넷을 올리든 SNS에 올리든 그렇지 않으면 블로그에 올리든 뭔가 여성들은 사실상 바이럴 마케팅의 전사니까요. 실제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하거든요. 게다가 매장의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하게 되죠. 그리고 브랜드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때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은 식감을 북돋웁니다.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덜 먹게 만들지만 빨간색은 더 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전체 분위기를 붉은색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만들었고요. 상호는 홍익 궁중 전통 육개장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개업을 합니다.
근데 첫 개업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보다가 손님은 뜸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지? 뭐 남들이 다 하는 것 일단 해보자 해서 전단지를 만드는 거죠. 전단지를 제작해서 전단지를 뿌리는 전단지 마케팅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남들처럼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차별화돼서 하겠다는 거죠. 바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시각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기 바로 그 시간 전, 사무실에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전단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점심 먹을 때 이미 결정해놓고 먹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하면서 메뉴 결정합니다. 오늘 뭐 먹지 하면 아무거나요가 대부분의 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단지를 내면 육개장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민 끝이죠. 고민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 전단지를 보고 실제 와봅니다. 그리고 먹어봅니다. 맛이 다르거든요. 이 맛이 다르니까 단골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고요. 아산에도 열고요. 익산에도 열고 부평에도 직영점을 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에 맞는 인테리어, 또 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지역 맛집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쯤 곽성익 대표는 정말 파격적인 마케팅을 준비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격투기입니다. 이미 본인은 무에타이로 단련된 몸이었고 군대에서도 취사 병장에게 무에타이를 가르쳐 주면서 본인이 요리를 배웠을 정도로 이 격투기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2014년에 한 케이블 방송에서 격투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격투기 승부사라는 별명까지 획득을 합니다. 당연히 이 육개장집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모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격투기를 해서 명성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육개장에다가도 칼국수도 넣어보고요. 보쌈도 만들어내고요. 육개장 전골도 만들어냅니다. 현장에 또 배우고 그것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성장할 수밖에요. 3월에는 홍익궁중 전통 육개장이라는 법인까지 설립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비상시키겠다는 거죠. 매출도 100억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곽성익 대표는요, 늘 그렇습니다. 도전합니다. 맛에 도전하고요. 그리고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고요. 또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절대 미각이라는 걸 가지고 늘 도전해서 거기에서 성취를 해냅니다. 곽성익 대표에겐 육개장은요, 가족의 눈물이고요.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외식업계 1등, 그것은 곽성익 대표만의 큰 꿈입니다. 본인이 격투기를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일궈 왔듯이 앞으로도 외식업계 1등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싸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